여러분, 혹시 약을 삼켰는데 그 약이 몸 안에서 저 잘 도착했어요 하고 카톡을 보내준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상상만 해도 진짜 신기하죠? 오늘은 바로 이 기술, 어쩌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몸속의 감시자가 될 수도 있는 MIT의 아주 특별한 스마트 알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2만 5천.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이게 말이죠. 미국에서만 매년 처방받은 약을 제때 안 먹어서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라고 합니다. 와,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? 근데 이게 단순히 생명의 문제만이 아니에요. 돈 문제이기도 합니다. 130조 원, 이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바로 그 약을 제때 안 챙겨 먹는 문제 때문에 매년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의료 비용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사실은 엄청난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는요, 바로 이 130조 원의 비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그냥 약 좀 안 챙겨 먹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한번 보시죠. 이게 단순히 돈 낭비,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. 개인의 건강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고요. 더 무서운 건 약의 내성을 가진,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는 그런 끔찍한 슈퍼박테리아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결국에는 이게 사회 전체의 보건 시스템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침묵의 위기가 되어버리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여기서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바로 MIT에서 개발한 기술인데요. 두 번째 파트, 몸속에서 스르륵 녹아 사라지는 미래의 알약 이야기입니다. 스마트 알약, 이게 뭐냐면요.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우리가 약을 꿀꺽 삼키잖아요? 그럼 그 약이 몸 안에서 저 약 잘 먹었어요 하고 밖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. 와, 진짜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죠? 자, 그럼 MIT에서 만든 이 알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먼저 젤라틴 캡슐을 삼켜요. 그럼 위산이 이 캡슐의 껍질을 녹이면서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안테나가 착 하고 펼쳐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안테나가 딱 한 번 복용 완료 신호를 밖으로 쏴주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. 이 모든 게 24시간 안에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은 안전한 미네랄로 완전히 녹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. 흔적도 없이요. 바로 이 완전히 녹는다는 점, 이게 이 기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스마트 알약들이 있긴 했거든요. 근데 걔들은 배터리나 뭐 전자 부품 같은 게 몸 안에 남아서 그걸 다시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그런 좀 찝찝한 문제가 있었어요. 하지만 이 MIT 알약은 체내에 전자 쓰레기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, 이건 뭐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럼 이런 기술이 대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약을 딱 한 번이라도 걸으면 그게 바로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예를 들면 결핵이나 HIV를 앓고 계신 분들, 또 어렵게 장기 이식을 받으신 분들, 이런 분들에게 이 기술은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. 말 그대로 생명줄, 하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강력하고 좋은 기술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도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.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꽤 심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자,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 스마트 알약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은인일까요? 아니면 우리 몸속을 24시간 들여보는 감시자가 되는 걸까요? 이 논쟁의 핵심을 보면요.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해요. 한쪽에서는 이건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하죠.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천문학적인 의료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.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니다, 이건 감시자다 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. 환자의 가장 사적인 정보, 즉 내가 언제 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고 혹시라도 이 정보가 보험사 같은 곳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냐는 거죠. 결국 이건 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. 생명윤리학자 리처드 애시크로프트의 말이 이 문제의 본질을 딱 짚어내는 것 같아요. 기술이 인간적인 돌봄을 대체해선 안 된다는 거죠.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약을 안 먹는 이유가 단순히 까먹어서만은 아니잖아요.
약의 부작용이 너무 힘들어서 혹은 약값이 너무 부담돼서 아니면 우울감 때문에 약 챙겨 먹을 기운조차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이런 복잡한 인간적인 문제들을 과연 기술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. 사실 윤리적인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넘어야 할 현실적인 산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내 가장 민감한 건강 정보가 담긴 이 신호, 해킹당하면 어떡하죠? 또 약은 안 먹고 신호만 보는 것처럼 조작하는 사람은 없을까요?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비싼 첨단 기술을 과연 돈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?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남아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. 한쪽 길에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요. 다른 쪽 길에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, 바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라는 가치가 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스마트 알약을 삼키시겠어요? 아니면 삼키지 않으시겠어요?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지네요.